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차량이 늘면서 밤 8시쯤 고속도로 정체가 최고조를 보이겠지만 우려했던 귀경대란은 없겠습니다.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현장 검증에 이어서 4년 전 숨진 부인과 장모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설 이후 검찰 수사 결과와 여론 동향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부터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에 하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우려됐던 귀경 대란은 없었지만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더딘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에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경길에 오른 인파들로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우려됐던 귀경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귀경길을 포기한 시민들이 많았는데다 고향을 찾은 시민들의 귀경 출발 시간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부선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부근, 영동선 이천 부근에서 용인 휴게소 부근, 서해안선 서울 방면으로 수도권 전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하루 종일 더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도 작년 명절이나 다른 명절 때보다도 정체 그런 부분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빨리 가기를 바랄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밤 10시를 고비로 귀경길 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귀경객들로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두 손에는 저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싸준 명절 음식과 농산물이 가득합니다. 어른들하고 친척들 만나 뵙고 왔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편 연휴 마지막인 오늘 도심은 평소 주말보다도 더 한산한 모습을 보인 반면 주요 놀이공원과 고궁, 영화관 등에는 연휴 마지막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CBS 뉴스 고영규입니다.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오전 피의자 강모 씨를 상대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 강모 씨가 4년 전 화재로 숨진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도 살해한 것이 아니냐며 재수사하는 등 강 씨의 여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 2005년 10월 발생한 화재 사건 뒤 부인 명의로 된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받은 점과 그리고 이 보험이 화재 발생 1, 2주 전에 가입된 점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범행과 관련 없는 차량을 불태우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을 미루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내정자를 교체할 경우에 경찰 조직의 사기는 물론이고 경찰개혁이나 법질서 확립 구상이 흔들릴 수 있고 유임하면 여론 악화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만큼 파장이 모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설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와 함께 여론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 결심을 굳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선을 놓고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 진압작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도 모두 출근을 해서 진압 당시 경찰의 무전통신 내용과 동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무선 내용으로 미루어서 참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용역업체가 진압의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조만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집단 행동을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에 비해서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전쟁 적벽대전을 그린 전쟁 액션 적벽대전2 최후의 결전과 가족 판타지 영화 잉크하트 어둠의 부활 그리고 아무도 결말을 예상 못하는 스릴러 알파독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다. 하늘의 바람을 바꾸고 물 위에서 불을 일으켜라. 적벽대전2 최후의 결전은 중국 최대의 전쟁에서 영웅들의 지략과 전술을 그린 전쟁 액션 영화입니다. 유비의 책사 제갈량은 손권과의 동맹에 극적으로 성공하고 손권 휘하의 명장 주유와 함께 조조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빈배로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오는 제갈량의 지략과 조조 스스로 최고 장수의 목을 치게 하는 주유의 심리전으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승리가 보이는 듯 하지만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드시 화공 전략을 써야만 하는 유비와 손권 연합군. 하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불리한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의 기운을 읽고 때를 기다리고 연합 진영에 크게 패한 조조는 진영을 가다듬고 드디어 최후의 전쟁을 위해 출격하는데요. 전설의 동남풍은 불어올 것인가? 적벽에서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상 최대의 전쟁, 적벽대전이 스크린으로 부활합니다. 소리내어 읽는 순간 잠들어 있던 어둠이 깨어난다. 잉크하트 어둠의 부활은 가족 판타지 영화입니다. 소리내 읽으면 책 속의 인물을 현실 세계로 불러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실버통 모. 그는 9년 전 우연히 잉크하트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어둠의 제왕 카프리콘과 불을 다스리는 마법사 더스트 핑거를 현실로 불러내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의 아내 리사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잉크하트를 가지고 사라진 카프리콘 군단. 모는 딸 매기와 함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잉크하트를 찾던 중 카프리콘 군단이 현실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책 속에서 절대악 섀도우를 불러내려는 음모를 알게 되는데요. 이제 세상을 지키려는 실버톤 군단과 세상을 지배하려는 카프리콘 군단의 대격돌이 시작됩니다. 굴복하라 타협은 없다. 알파독은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 결말의 범죄 드라마입니다. 1999년 미국 LA. 방탕한 청춘 조니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공한 마약 딜러가 되는 것. 오늘도 조니는 불철주야 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제이크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가차없이 응징을 가하는 조니. 하지만 오히려 제이크가 한 수 위입니다. 급기야 조니는 그를 피해 숨는 굴욕적인 신세가 되는데요. 분한 조니는 자신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상상도 못한 혼돈으로 몰아갑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절을 세는 중국 사람들은 최대 명절인 음력설 춘절을 맞아서 축제를 가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설맞이 축제가 열려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겼는데요. 설맞이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던 중국 베이징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와 같이 음력설을 세는 중국 사람들, 최대 명절을 맞아서 다채로운 축제를 가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동전을 던지고 향에 불을 붙이며 한 해의 평안을 비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고 원숭이 조각상의 머리를 손으로 비비며 새해에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주길 빌어봅니다. 我们每年必须来这初一嘛，就是说那个烧香就是这种意思吧，就是一年的希望，寄托一年的那个心愿。 홍콩에서는 전통 춤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거리 축제가 열려 시민들이 몰려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에는 남아공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참가한 공연단의 무대를 볼 수 있어 새해를 맞아 좀 더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차이나타운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중국인과 미국인들이 한데 어울려 화려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불꽃놀이가 나쁜 기운을 쫓아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这一次呢，我们在唐人街办这个节目呢，最主要的是说，我们要想大家可以了解我们中国人，而且更了解我们的中国的传统。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중국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페루 리마와 쿠바의 하바나에서도 용춤과 중국 전통 음식을 즐기면서 화려한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이곳 중국 이민자들은 타국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화려한 설맞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관측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오후 4시 40분경 날이 어두워지면서 일식이 시작됐습니다.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Kalau di sini 86% dari permukaan matahari tertutup oleh bulan. Gitu. Tapi tidak sempurna ya, tidak sferis lah kita bilang seperti itu. 일식을 직접 보는 행운에 흥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서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으며 당분간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